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쓰실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배터리죠.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것 같거나 외출 전에 100%로 완충을 해도 점심때쯤이면 50에서 60%거나 자기 전에 100% 완충 상태였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5, 60%밖에 남지 않은 경우를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 배터리를 최대한 오래 지속되게 해주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터리 충전량이 20에서 80%가 가장 적당한데 20%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배터리 수명에도 영향을 주고 배터리 성능이 오래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20% 이상으로 충전을 해주시도록 하고요. 완전 방전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완전 방전을 한번 할 때마다 수명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성능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온도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터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온도가 되겠습니다. 더운 날 차에 장시간 놔둔다든지 햇빛 아래에 오래 놔둔다든지 또는 주무실 때 스마트폰 보시다가 이불 속에 들어가는 경우 있죠. 그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한 번씩 재부팅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스마트폰을 재부팅을 하게 되면 메모리에 상주해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라든지 내가 한번 실행했던 앱들이 계속 실행이 돼 있어서 스마트폰 배터리를 계속 소모시키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한 번씩 재부팅을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매번 재부팅 하시려면 그것도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설정에 들어가셔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자동으로 케어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자동으로 다시 시작 부분을 체크해 주도록 하세요. 자, 자동으로 다시 시작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내가 설정한 시간에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재시동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기능은 일상생활 때보다는 주무실 때 해주시는 게 좋겠죠. 주로 새벽에 해주는 게 제일 적당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일정에서 요일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금토는 늦게까지 주무시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이 금토를 제외하고요. 일, 월, 화, 수, 목 선택을 해주시고요. 시간을 터치하셔서 원하는 시간으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재시동이 되게 됩니다. 내가 매번 재시동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동으로 다시 시작은 꼭 설정을 해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시고요.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배터리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기타 배터리 설정이라고 있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배터리 최적화라고 있죠. 배터리 최적화는 꼭 사용하도록 하세요. 배터리 최적화 기능을 켰을 때와 껐을 때는 배터리 사용 시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최대 2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꼭 켜고 이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은 고속 충전 기능인데요.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속 충전으로 충전을 하고 싶은데 스마트폰이 고속 충전이 안 된다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여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충전에 고속 충전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가 꺼져 있게 되면 고속 충전기에 연결을 하더라도 고속으로 충전이 되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어댑터를 고속 충전 어댑터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게 꺼져 있으면 소용이 없겠죠. 이것도 꼭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배터리 보호죠. 이것은 성능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배터리 수명에는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런 배터리들은 100% 완충이 별로 좋지가 않죠.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과부하, 보호 회로가 전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배터리 수명에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켜고 이용을 하시면 배터리를 완충을 하더라도 85% 이상은 충전이 되지가 않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수명을 늘려서 이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사용 제한으로 들어갈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앱은 배터리를 적게 사용하도록 설정한다고 하죠. 사용하지 않는 앱을 절전 상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앱인데 배터리는 계속 소모가 되면 스마트폰의 배터리 사용 시간에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이 부분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절전 상태 앱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앱은 절전 상태인데 일부 경우에만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된다고 하죠. 킴 메모 같은 거나
스마트 스위치, 스트리트 뷰를 많이 사용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전 상태 앱에 구태여 둘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필요 없다 할 경우에는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삭제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하죠. 초절전 상태 앱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쉬운 4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들어가 볼게요. 초절전 상태로 전환된 앱은 절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지 않고 업데이트나 알림도 받을 수 없고 해당 앱을 열 때만 실행된다고 하죠. 이렇게 초절전 상태로 놓게 되면 백그라운드에선 실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거의 웬만한 앱들은 이 초절전 상태로 놓게 되면 배터리 사용 시간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네이버 클로바라든지 또는 네이버 지도라든지 클로바 노트라든지 갤럭시 샵이라든지 프린트 앱 이런 것들은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갈 필요가 없죠. 이런 것들은 전부 초절전 상태로 놓는 겁니다. 플러스 누르시고요. 여러분이 상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가끔 쓰는 앱이다 할 경우에는 전부 선택해서 추가한 다음 이렇게 초절전 상태 앱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절전 예외 앱이 있죠. 이 경우는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는 앱일 경우에는 여기 예외를 두시게 되겠죠. 여러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쓰셔야 되는 그런 앱이 있다 할 경우에는 절전 예외로 두시면 되겠지만 이건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제가 알기로는 절전 예외를 둘 정도로 지속적으로 쓰일 만한 앱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플러스 누르시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네이버 마이박스라든지 또는 원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백업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시로 돌아가야 해서 선택을 해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게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체크를 해서 제외를 두면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 꼭 여기 들어오셔서 초절전 상태와 절전 예외 앱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지금 여기 있는 절전 상태 앱도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킴 메모를 백그라운드에서 돌릴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스마트 스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리트 뷰도 마찬가지죠. 사용할 때만 돌리면 되니까 이런 것도 초절전 상태로 돌려놓으시면 배터리 소모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배터리 사용량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위치 정보인데요. 스마트폰에서 위쪽을 터치해서 내려서 한 번 더 내려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위치 정보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자, 이 위치 정보를 켜게 되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구글 내 위치 정보 같은 데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위치 정보가 필요 없는데도 상시로 켜지는 경우는 여기에서 배터리 소모가 상당히 많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 없을 때는 꼭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물론 위치 정보가 필요할 때는 키면 되겠죠. 물론 내비게이션이나 그런 위치 정보가 필요할 때는 켜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아래쪽에 있는 화면 밝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 밝기를 올리시게 되면 배터리 사용량이 많아진다고 하죠. 자,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줄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밝게 올리면 붉은색이 나오죠. 자, 좋지 않다는 얘기죠. 되도록이면 너무 밝게 주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면 약간 낮춰서 이용하시면 배터리를 오래 쓰는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위치 정보와 화면 밝기 꼭 체크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블루투스죠. 이 블루투스 사실 쓰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스피커 때문에 쓰시거나 또는 이어폰 때문에 쓰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걸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 블루투스는 반드시 끄도록 하세요. 이 블루투스를 켜놓게 되면 주위에 연결되는 블루투스 장비를 계속 검색을 하게 되겠죠. 블루투스 기능도 필요할 때 외에는 꼭 끄고 이용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부에 나가셨을 때 와이파이를 꺼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외부에 나가셔서 와이파이를 이용을 하실 때는 와이파이를 켜시지만 외부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할 때는 와이파이를 당연히 켜야 되겠죠. 그리고 보통 댁이나 회사에서 이용을 하실 때도 와이파이를 켜고 이용을 하시는데 외부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동 중에 스마트폰을 이용을 할 때는 와이파이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죠.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와이파이를 꺼주셔야 되겠죠. 아침에 완충을 했는데 점심때 배터리가 50, 60%밖에 안 남는 경우는
거의 이런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퀵쉐어도 꼭 확인하도록 하세요. 자, 이 퀵쉐어가 켜 있으면 이것도 계속 찾는 거죠. 퀵쉐어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꼭 끄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공유 허용 대상이라고 나오죠. 자, 필요 없을 때는 끄면 받지 않음이라고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동기화라든지 빅스비 루틴도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빅스비 루틴은 내가 지정한 루틴을 따라서 스마트폰이 작동되는 건데 이게 켜 있으면 이 빅스비 루틴이 계속 작동되는 상태인 거죠. 빅스비 루틴도 쓰지 않을 때는 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기화 같은 경우에도 이동 중에 동기화할 경우는 별로 없죠. 보통 동기화는 와이파이가 연결됐을 때 동기화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외부에 나가셨을 때는 동기화를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 알림 같은 거 받을 수 없다고 하죠. 자, 확인한 다음 외출해서 돌아오셨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동기화를 켜주시면 되겠죠. 항상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외출했을 때도 배터리를 최대한 오래 유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뮤직쉐어죠. 이 뮤직쉐어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끄도록 하세요. 이런 기능들이 계속 스마트폰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거나 아니면 계속 검색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쓰지 않으시는 분은 꼭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만 해주셔도 아침에 완충했는데 점심때 50% 60%만 남는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자, 배터리 용량이 지금 이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충전할 곳은 없고 어느 정도 이 배터리 용량으로 버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마트폰을 끄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껐다가 내가 통화할 때만 잠시 켜서 통화를 하는 그 방법이 가장 좋겠고요. 그 다음은 비행기 탑승 모드를 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비행기 탑승 모드를 켜면 데이터 통신, 와이파이, 블루투스 전부 끊어지게 되겠죠. 스마트폰을 켤 때 배터리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싫으실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모드로 잠시 꺼놨다가 그 다음 필요할 때만 다시 끄고 통화만 간단하게 하고 다시 켜주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최대한 절약을 할 수 있고요. 전화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겠죠. 오는 전화를 받기는 해야 되는데 배터리를 최대한 오래 가지고 가고 싶을 경우에는 여기 설정 들어가셔서 또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배터리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기서 절전 모드를 켜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절전 시 배터리 사용 가능 시간이 2시간 51분이라고 하죠. 자, 지금 용량이 제가 5%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2시간 51분 동안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연락은 받아야 되는데 배터리 양이 얼마 없어서 난감할 경우에는 절전 모드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 사용 시간을 늘려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알림창을 내리시고요. 여기서 화면 밝기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최대한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오래된 스마트폰이 아니라면 5에서 10% 정도의 용량만으로도 거의 3시간, 4시간 이상 버틸 수가 있어요. 난감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팁들이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매번 전화기 앱을 누르시고 상대방을 연락처에서 찾아서 전화를 거시나요? 스마트폰에는 편리하고 빠르게 전화를 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터치 한 번으로 1초 만에 전화를 걸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전화 걸 때 전화기 앱 누르시고 걸려온 전화를 선택해서 전화를 하거나 또는 연락처를 눌러서 상대방을 선택해서 전화를 걸게 되죠. 스마트폰 전화 앱에도 단축번호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단축번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 앱 실행하시고 연락처에 들어오신 상태에서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단축번호로 들어갑니다. 자, 이름 또는 번호 입력이라고 나오죠. 자, 일단 단축번호부터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저는 1번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락처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우측에 있는 사람 모양 버튼 누르시고요. 선택합니다. 그러면 휴대전화, 직장 여러 가지 나오죠? 휴대전화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1번으로 단축번호가 지정되죠. 자, 그러면 이 번호만 누르면 바로 전화가 걸리게 되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2번 선택하고요. 또 연락처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호 선택했습니다. 자, 들어왔죠? 그럼 1번과 2번이 있네요. 자, 이제 단축번호 지정 끝났습니다. 자, 뒤로 돌아가시고요. 키패드 가신 다음에 2번만 길게 누르고 있으면 바로 전화가 걸리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단축번호를 이용해서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 좀 더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엣지 기능이에요. 자, 우측에 보시면 엣지 모양이 있죠. 자, 이 엣지 부분 터치해서 스와이프 합니다. 자, 그러면 연락처 나오네요. 그죠? 자, 여기서 한 번만 눌러주시면 바로 통화되는 거예요. 자, 통화 버튼 누릅니다. 자, 그렇죠. 그 다음 엣지 패널의 장점은 엣지 패널을 빼고요. 연락처를 눌렀을 때 전화기에 뿐만이 아니고 문자 앱도 나오죠. 둘 중에 원하는 걸 선택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엣지 패널도 전화 걸기는 정말 간편하죠. 그냥 빼고 바로 누르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엣지 패널을 열었을 때 바로 전화기 앱이 뜨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엣지 패널 연 상태에서 여기 있는 설정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마트폰에 있는 설정 버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엣지 패널이라고 있죠. 자, 일단 이 엣지 패널을 켜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엣지 패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용 중에 체크가 돼 있겠죠. 자, 그리고 패널을 보시면 사람, 태스크 외 한 개라고 돼 있죠. 자, 패널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엣지 패널에서 열 수 있는 것들이 사람, 태스크, 스마트 셀렉트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엣지 패널을 열었을 때 연락처가 제일 먼저 나와야죠. 자, 열었을 때 다른 게 나오면 또 몇 번씩 넘겨야 되죠. 여기 있는 사람 부분, 연락처가 제일 먼저 나오게 하려면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화면이 바뀌어요. 여기서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순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화통화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엣지 패널을 열었을 때 연락처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터치 드래그해서 제일 앞쪽에다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엣지 패널을 열었을 때 연락처가 먼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핸들 부분이 있죠. 자, 핸들 들어갑니다. 자, 스마트폰을 손으로 잡았을 때 오른손으로 잡으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잡게 되고요. 그 다음 왼손으로 잡으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잡게 되죠. 자, 이때 손가락이 스마트폰의 테두리에 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기가 눌리게 되면 패널이 열려버리죠. 그래서 손에 닿지 않는 부분에 위치를 시키는 게 좋겠죠. 자, 그때는 터치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면 자, 왼손잡이 분들은 여기에 손 닿을 일이 거의 없죠. 자, 또는 위치를 눌러서 왼쪽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여기에 많이 닿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또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도록이면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크기가 되겠죠. 크기를 조절을 해서 좀 편하게 잡을 수 있도록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고요. 그 다음 너비도 굵게, 얇게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컬러가 이렇게 거의 투명하게 돼 있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컬러도 잘 보이는 색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통화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마지막 방법인데요. 바로 가기를 홈 화면에 추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홈 화면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젯을 설정할 수가 있죠. 자, 홈 화면에 들어가서 여기는 전화기 앱을 누르면 위젯 설정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는 바로가기 연락처를 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 경우에는 홈 화면을 터치하고 기다린 다음 위젯 화면으로 들어오시고 여기서 위젯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위젯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위젯에서 연락처를 찾아주세요. 자, 내려가시면 이응 부분에 연락처라고 있죠. 자, 이 연락처 열어줍니다. 그러면 다이렉트 메시지, 다이렉트 영상통화, 다이렉트 전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 원하시는 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이렉트 전화 해볼까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추가합니다. 그러면 어떤 연락처를 추가할지 물어보는 거죠. 자, 이 연락처 추가합니다. 자, 연락처 추가됐죠. 여기에 보면 전화기 버튼 모양이 보이고요. 여기에 스마트폰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눌러주기만 하면 바로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간단하죠? 자, 이거는 0.5초면 됩니다. 그냥 터치만 하면 바로 통화가 되겠죠. 자주 전화를 거는 곳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 부모님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편리하게 이용을 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딱 배치를 시켜주시면 터치 한 번만 하면 통화할 수 있으니까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주 쓰는 전화가 몇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아예 폴더를 만들어서 넣어놓으면 되겠죠. 자, 제가 연락처를 3개 정도 이렇게 위젯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 연락처를 그대로 놔둬도 되지만 하나로 묶어서 폴더로 넣어볼까요? 자, 터치해서 드래그해서 겹치죠? 그 다음 또 터치해서 드래그해서 겹칩니다. 자, 그러면 이 폴더 누르면 바로 연락처들 나오게 되죠. 자, 이름을 써볼게요. 중요 연락처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버튼 눌러서 색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한번 줘볼게요.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연락처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죠. 자, 이렇게 위에 가져다 놓으시면 이 중요 연락처만 누르시면 여기에는 전화기 앱을 누를 필요가 없죠. 여기서 터치만 하면 바로 전화를 걸 수 있으니까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 위젯을 이용을 하게 되면 위젯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연락처 들어가시게 되면 전화뿐만이 아니고요. 영상통화도 되죠. 영상통화 위젯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위젯도 만들 수가 있죠. 이 영상통화 위젯을 만들면 이걸 터치하면 바로 영상통화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 다이렉트 메시지 바로가기를 선택을 하면 바로 메시지 앱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요즘은 카톡을 이용을 해서 보이스톡으로 통화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자, 이럴 경우에도 바로가기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톡 같은 경우에는 위젯을 이용하지 않고요. 카카오톡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카톡 실행합니다. 그 다음 ib교육.com과 빠르게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채팅방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우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고요. 제일 아래쪽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채팅방 관리라고 있죠. 여기에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라고 있어요. 이걸 이용을 하시면 홈 화면에 바로가기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홈 화면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바로가기가 추가되어 있죠. 그러면 카톡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것만 누르면 바로 카톡 방이 열리게 되죠. 속도도 훨씬 빠르겠죠. 자, 그 다음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통화하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보이스톡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톡 실행하시고 대화방 들어가셔서 거기서 다시 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터치 한두 번으로 빠르게 전화를 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낼 때도 단계가 많다 보면 자꾸 실수로 다른 데로 건다거나 하게 되지만 이렇게 만들어두면 절대 실수할 일이 없겠죠. 자, 이름만 제대로 써놓으시게 되면 터치만 할 수 있으면 실수 없이 간단하고 빠르게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금융 거래를 하고 전자신분증을 이용하는 등 스마트폰에 내 모든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기 때문에 패턴이나 핀, 생체 인식을 이용을 해서 보안 잠금을 하는 것이 안전하죠. 하지만 매번 잠금을 풀 때마다 해제하기 귀찮아서 보안 잠금 없이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 보안 잠금이 설정되어 있어도 해제 과정 없이 바로 홈화면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에 내려가시면 잠금 화면이라고 있죠? 잠금 화면 들어갑니다. 자, 지금 저도 화면 잠금 방식을 패턴으로 해놨는데요. 패턴으로 해놓게 되면 잠금을 풀 때마다 패턴 모양을 입력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핀 번호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얼굴이나 지문을 이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잠금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매번 홈 화면으로 들어갈 때마다 핀 번호, 패턴, 비밀번호, 얼굴, 지문을 계속 입력해서 잠금을 풀어야 되죠. 이게 굉장히 귀찮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드래그로 바로 푸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시는데요. 일단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잠금을 걸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스마트 락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락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까만 화면이 나오는 것은 보안 화면이라서 녹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들어가시게 되면 패턴이나 생체 인식, 핀 번호를 넣으라고 나올 거예요. 입력을 하시게 되면 스마트 락 화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체 활동 감지, 신뢰할 수 있는 장소, 신뢰할 수 있는 기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만족되게 되면 스마트폰이 잠기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을 켜고 바로 홈 화면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우선 신체 활동 감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휴대폰을 해제한 후에 내가 걷는다든지 또는 스마트폰을 들고 움직인다든지 해제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일 경우에는 잠금 해제 상태가 최대 4시간 동안 지속된다고 하죠. 자, 그동안은 일일이 잠금을 해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켜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경우고요. 스마트폰을 책상 같은 곳에 얹어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체 활동이 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잠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들고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장소나 신뢰할 수 있는 기기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을 하시고요. 집이라든지 또는 회사, 사무실 이런 곳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잠김이 풀리게 되겠습니다. 이 보안 잠금 안 하시는 이유가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할 때 매번 패턴을 입력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잠금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죠. 그래서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주면 아무 문제 없이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신뢰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자, 플러스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내 위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위치에 오게 되면 잠금이 자동으로 풀리게 되겠습니다. 자, 간편하겠죠? 자,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장소는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도 같이 여러 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좀 곤란할 수가 있으니까 신뢰할 수 있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집으로 해놓는 게 좋겠죠. 그런 경우는 잠금이 자동 해제되니까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신뢰할 수 있는 기기가 있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자, 이 경우에는 블루투스 장치나 또는 자동차에 연결이 돼 있을 경우에 선택을 해주게 되면 그 기기를 검색해서 연결이 되면 얘가 자동으로 풀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신뢰할 수 있는 기기를 추가를 해볼게요. 자, 누릅니다. 자, 그 다음 페어링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블루투스에 해당하는 기기를 등록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자, 저는 스피커를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자, 새 기기와 페어링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 가능한 기기가 쭉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원하는 기기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블루투스는 거의 스피커나 다른 블루투스 기기에 블루투스 표시를 계속 누른 상태에서 불빛이 깜빡이게 되면 여기서 찾기만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알아서 찾아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이 기기 근처에 오면 자동 잠금이 해제가 되는 거죠. 자, 등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기기가 검색이 되면 바로 잠금 해제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것도 간편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등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설정을 하게 되면 사무실 안에서는 휴대폰이 잠금이 계속 해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혹시나 볼 수도 있고 좀 찝찝하죠. 자, 그럴 경우에는 노트북이라든지 또는 컴퓨터 이런 것들과 블루투스로 연동을 시켜 놓게 되면 블루투스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지게 되면 연결이 끊어지죠. 자, 그러면 잠금이 걸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자, 뒤로 돌아갈게요. 자,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기기 들어가서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추가가 되죠. 자, 이제 이 기기 근처에 있으면 휴대전화가 잠기지 않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됨이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 홈 화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휴대폰을 끄도록 할게요. 자, 이제 휴대폰이 절전 모드로 들어갔죠. 자, 휴대폰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잠금 화면 나오죠. 자, 이때 패턴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아래 보시면 스마트 락이 해제가 돼 있다고 나오죠. 자, 터치해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프 해주면 바로 열리죠.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잠금 해제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설정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잠금하면 들어갑니다. 자, 다시 스마트 락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가장 적당한 걸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되도록이면 보안 잠금 해주는 게 좋죠. 요즘은 연락처라든지 개인적인 서류, 문자, 카톡, 사진 이런 것들이 전부 휴대폰에 있기 때문에 잠금 없이 이용하다가 누군가가 본다 그러면 정말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잠금을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스마트 락을 이용을 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보안 잠금 상세 설정이라고 있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도 패턴이나 생체 인식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동으로 화면 잠김이라고 나오죠. 꺼지고 10분 후에 화면이 잠기는데 스마트 락으로 잠금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가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세요. 자, 화면이 꺼진 후 잠김 시간 설정이죠. 자, 화면이 꺼진 다음에 바로 잠기는 게 아니에요. 화면이 꺼졌더라도 10분이 지나야 잠기는 거죠. 그러면 보안을 해제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10분 동안에는 누구나 화면을 터치하고 우측으로 스와이프하면 바로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동으로 화면 잠김은 좀 더 짧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10분 정도는 좀 길어요. 스마트폰을 놓고 잠깐 어디 갔다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동 화면 잠김은 5분 이내로 잡아주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스마트 락으로 해제됐을 경우에는 잠김이 되지가 않겠죠. 자, 그 다음은 측면 버튼으로 바로 잠금이죠. 자, 스마트폰을 보시다가 그냥 내려놓으셨어요. 그 다음엔 절전 모드로 들어가서 화면이 꺼지죠. 자, 그 다음에 10분이 지나면 잠긴다고 했죠. 자, 그런데 측면에 있는 버튼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잖아요. 자, 이걸 누르면 끄자마자 바로 잠기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화면 잠김을 꺼지고 10분 후로 잡으셨을 경우에는 바로 잠글 때는 측면 버튼 눌러서 화면을 바로 잠궈 버리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꼭 이거 확인하세요. 자동 전체 초기화인데 가끔 이게 켜져 있는 분이 있어요. 자, 이건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15회 잘못 시도하면 다운로드한 앱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고 태블릿 초기화된다고 하죠. 자, 이거 반드시 끄고 이용하셔야겠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항상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귀찮지 않으면서도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혹시나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연락처 정보를 써놓으시게 되면 잠금 화면에 연락처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찾아줄 마음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웬만하면 다 찾아주시죠, 요즘은. 그래서 연락처 정보를 남겨두시면 좀 더 찾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이 연락처 정보는 휴대폰을 분실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락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가기가 있죠. 화면 절전에서 화면을 터치해서 잠금 화면이 나왔을 경우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와 삼성 노트를 설정을 했죠. 자, 꺼볼게요.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카메라, 좌측에 삼성 노트가 나오죠. 자, 이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순간 포착이 굉장히 중요하죠. 길을 가다가도 우연히 멋진 장면을 찍는다든지 또는 사고 같은 게 있었을 경우에 바로 찍어야 되는데 그때 휴대폰 풀고 카메라 실행시키고 하면 복잡하죠. 자, 여기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카메라 앱은 되도록이면 꺼내놓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왼쪽 바로 가기죠. 왼쪽 바로 가기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앱 중에서 내가 원하는 앱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녹음 같은 거 자주 하시는 분이나 계산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꺼내 놓으시면 바로 이용을 할 수 있죠. 스마트폰을 잠금 해제하지 않고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앱을 바로 실행할 수 있으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눌렀을 때 갤러리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비번을 또 입력을 하셔야 돼요. 해볼까요? 자, 스마트폰을 껐습니다. 자, 터치해서 잠금화면 상태에서 카메라 앱 선택해서 좌측으로 스와이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 앱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때 사진을 찍었어요. 자, 그러면 찍은 사진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갤러리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사진을 찍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용을 하실 때는 아주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홈 화면 들어가려면 이렇게 패턴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패턴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보안 잠금을 이용을 하시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보안을 해제하지 않고도 바로 스마트폰 화면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보안 잠금 꼭 설정을 하시고요. 매번 여시는 게 귀찮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현재 쓰고 계시는 휴대폰을 신형, 구형 상관없이 속도를 향상시키고 배터리 사용 시간도 증가시켜서 좀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20가지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고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여러분 환경에 맞는 기능만 적절히 적용하신다면 훨씬 더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블루투스를 꺼줍니다. 설정 들어가신 다음 연결 들어갑니다. 그러면 블루투스 있죠? 이 블루투스는 스피커라든지 이어폰 또는 스마트폰과 PC 간에 연결을 할 때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블루투스를 켜주게 되면 계속 주위에 있는 블루투스 장비를 찾기 때문에 배터리도 소모가 빨리 되고 속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블루투스를 일단 꺼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되겠습니다. 이 와이파이를 이용할 때는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하지 않고 데이터 통신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와이파이도 꺼주는 게 좋겠죠. 이 와이파이가 켜져 있으면 와이파이 연결을 계속 시도를 하기 때문에 속도와 배터리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와이파이에 들어가시게 되면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들은 전부 꺼주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 와이파이는 집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 와이파이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외의 것들은 그 주위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와이파이들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터치하고 들어가셔서 자동으로 다시 연결을 꺼주도록 하세요. 자동으로 다시 연결이 체크가 돼 있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계속 자동 연결을 시도를 하기 때문에 속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필요 없는 와이파이들은 전부 꺼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고급으로 들어갑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경우는 삼성 클라우드와 동기화가 되게 되죠. 자, 이것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꺼주시고요. 모바일 데이터 전환도 꺼주도록 하세요. 이 모바일 데이터 전환은 와이파이의 인터넷 연결 속도가 느리거나 불안정해지면 모바일 데이터로 자동 연결이 되는 건데 여기서도 와이파이에서 모바일 데이터로 전환할 때 배터리 소모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와이파이와 모바일 데이터로 전환을 하실 때는 이렇게 자동으로 놓지 마시고요. 직접 모바일 데이터와 와이파이를 켜주거나 꺼주면서 이용을 하도록 하면 속도나 배터리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와이파이 자동 켜기도 꺼주는 게 좋겠죠. 와이파이가 있는 장소에 오면 자동으로 켜지기 때문에 계속 주위를 찾는 거죠. 이것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도 필요 없으시면 끄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핫스팟 2.0이라고 있죠. 자, 이것은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폰과 PC 간에 연결을 해주는 기능이죠. 자, 이것도 자동 연결은 당연히 꺼주는 게 좋겠죠. 거의 모든 기능에서 자동 연결보다는 조금 귀찮더라도 직접 해주게 되면 스마트폰 속도와 배터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연결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아래에 있는 기타 연결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주변 디바이스 찾기라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는지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스마트폰이 많은 그런 지역에 가게 되면 이 부분에서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도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기능에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주위에 있는 디바이스 찾는 데 많이 할당이 되기 때문에 속도에 영향을 주니까 이것도 이용하지 않으시는 경우는 꺼주도록 하세요. 이 기능은 가끔 이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꺼두는 게 좋습니다. 자, 뒤로 갑니다. 다시 설정 처음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앱 소리 분리 재생이라고 있죠. 이 기능은 앱에서 나는 소리를 다른 오디오 기기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꺼주도록 하세요. 주위에 연결될 수 있는 오디오 기기들을 계속 찾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받겠죠.
자, 누르고 들어가신 다음 지금 켜기를 꺼주도록 하세요. 다시 설정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자, 디스플레이에서 배터리 소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화면 밝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밝기를 너무 높이는 것은 배터리에 굉장히 치명적이죠. 되도록이면 구분할 수 있으면 최대한 낮춰서 이용을 하시면 배터리 소모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이라고 있죠. 이 부분도 일반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세요. 자, 최적화를 해주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속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값 일반으로 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엣지 패널 끄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터치 민감도도 끄도록 하세요. 최대한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기능들을 줄여주는 게 속도에 영향을 주고 배터리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엣지 패널 기능을 줄이고 터치 패널 같은 경우에는 터치 민감도를 높이게 되면 그만큼 스마트폰의 중앙 처리 장치가 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시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은 배경 화면 및 스타일인데요. 여기서 배경 화면을 다크 모드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 배경 화면이 컬러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빛을 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할 일이 더 느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소모도 빨리 되게 됩니다. 다크 모드를 적용하게 되면 어두워지는 대신에 스마트폰에 할 일이 줄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에도 영향을 주고 배터리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위치 정보죠. 스마트폰은 GPS를 이용을 해서 계속 위치 정보를 보내주게 되는데 이때 속도와 배터리에도 영향을 당연히 주게 되겠죠. 그래서 위치 정보를 이용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 위치 정보를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사실 위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그래서 보통 이용을 하실 때는 끄고 이용을 하시면 속도나 배터리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용한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문자, 다른 기기에서 앱 이어서 사용 모두 꺼주도록 하세요. 이 기능들을 이용을 하시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이 정보를 서버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스마트 추천도 꺼주도록 하세요. 이 스마트 추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버와 계속 연결을 하면서 나의 사용 습관에 맞춰서 추천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통신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스마트폰이 할 일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끄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웰빙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 상단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맞춤형 서비스라고 있죠. 지금 현재 저는 사용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들어가셔서 전부 꺼주도록 하세요. 물론 이 중에서 자주 이용하시는 게 있을 경우에는 끄면 안 되겠지만 그 외의 것들은 전부 꺼주도록 하세요. 이 앱 맞춤이라는 것은 내 사용 패턴과 내 관심사에 맞춰서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꺼져 있더라도 쓰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끄고 이용을 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맞춤형 광고 및 직접 마케팅이라고 있죠. 자, 이것도 꺼줍니다. 내 관심사와 활동에 맞는 광고, 기타 마케팅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데이터를 삼성에 공유한다고 하죠. 자, 이 얘기는 내 관심사와 활동에 맞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삼성 서버로 또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이것도 꺼주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당연히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도 꺼주셔야 되겠죠. 의외로 이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서 이 모바일 데이터가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배터리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래쪽에 기타 배터리 설정 들어가신 다음 배터리 최적화에 꼭 체크를 하고 이용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뒤로 가셨을 때 이 배터리 부분에 최고 기능이라고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이기 때문에 최고 기능 메뉴가 없는데 일반 스마트폰은 최고 기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켜주도록 하세요.
물론 배터리는 많이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스마트폰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지속 시간은 좀 줄더라도 성능은 많이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다시 뒤로 들어갑니다. 다시 설정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 개발자 옵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개발자 옵션이 없는 분들은 태블릿 정보 들어가신 다음 소프트웨어 정보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빌드 번호를 7번을 터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가 되게 돼요. 다시 설정으로 오면 개발자 옵션이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를 들어가신 다음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그림 부분이 있고요. 그 그림 부분 아래쪽에 보시면 창 애니메이션 배율, 전환 애니메이션 배율, 애니메이터 길이 배율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이 전부 1배속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자, 그렇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가끔 로고 버퍼 크기를 조정하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로고 버퍼 크기는 인터넷 검색을 하신다든지 할 때 오류 보정을 위해서 메모리의 일정 부분을 이용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을 크게 잡아버리면 오히려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적어져서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이 로고 버퍼 크기는 기본값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기종에 따라서 로고 버퍼를 변경을 해주면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버퍼 사이즈를 바꿔서 테스트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본값 상태와 줄였을 때, 늘렸을 때를 비교해서 제일 빠른 상태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보통은 기본값 상태가 가장 빠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배 MSAA 강제 사육인데요. 자, 이것도 키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가끔 이걸 키면 빨라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끄고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 경우도 기종에 따라서 키는 게 더 빠른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다수 휴대폰은 끄는 게 속도가 더 오히려 빠를 겁니다. 이 경우도 키고 해보시고 끄고 해보셔서 빠른 걸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원래 기본값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이용을 하셨는데 나중에 원상복귀를 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사용 중을 꺼주면 되겠죠. 자, 이걸 꺼주면 개발자 옵션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뒤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 개발자 옵션이 있었죠? 자, 들어가신 다음에 이 부분을 꺼주시게 되면 개발자 옵션이 없어지게 되고요. 개발자 옵션에 있는 모든 설정 값들이 기본값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꿔주시고 혹시 불안하시면 껐다가 다시 키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위치값이나 블루투스 키고 끄고 와이파이 키고 끄는 것들은 상단 부분 터치해서 아래로 내리면 여기 알림창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블루투스를 끄셔도 되고요. 위치값도 여기서 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도 여기서 키고 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다크 모드도 여기 붙어 있죠. 꼭 설정에 들어가지 않으셔도 여기서 키고 끄고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기화 버튼도 꺼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재시동이 되겠습니다. 메모리를 정리하고 캐시를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설정 들어갑니다. 여기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램으로 들어가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스마트폰 메모리에 적체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관련 찌꺼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해주시면 많은 속도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필요하지 않고 예전에 썼던 그런 기능들이 다 한꺼번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메모리 용량이 늘어나고 스마트폰의 속도도 많이 향상이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뒤로 가시고요. 지금 금방과 같이 메모리에서 지우기를 하셨더라도 완전히 깔끔하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재시동을 한 번씩 해주시는 걸 권합니다. 자, 그런데 매번 직접 재시동을 하려면 굉장히 신경 쓰여서 잘 안 하시게 되죠. 자, 그래서 재시동은 자동으로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자,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케어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자동으로 다시 시작이라고 있죠. 이걸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요일에 선택을 해서 재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매일 하면 좋겠지만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재시동을 해주셔도 훨씬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는 주로 수면하는 시간인 새벽 시간이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한다든지 해서 전날 보통 일찍 잠자리에 드는 그런 요일로 지정을 해서 시간대를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중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신경 쓰지 않고 알아서 재시동이 되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구글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인터넷 서핑을 하실 때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 브라우저나 또는 구글 크롬을 주로 이용을 하시죠. 그런데 크롬이 기능이 많아지게 되면서 점점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식이 오래된 스마트폰일수록 이 구글 크롬은 굉장히 버거워요. 그래서 구글 고를 이용을 하시면 구글 크롬 대비 두세 배 정도의 빠른 속도를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구글 고는 신형 구형 스마트폰 가리지 않고 훨씬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구글 고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고로 검색을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글 고 실행합니다. 자, 구글 고는 구글 크롬에서 필요 없는 기능들이나 복잡한 기능들은 다 배제하고 웹브라우저의 기능만 압축해서 넣어놓은 앱이 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구글 크롬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아래쪽에 검색창에 검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음성 인식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미지 검색이라든지 시크릿 모드 전부 여기 한꺼번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카메라 번역 기능, 이미지 검색 기능, GIF, 유튜브 전부 한 화면에서 보이게 되겠습니다. 유튜브 앱을 따로 실행하지 않고 여기서 실행하시면 유튜브도 좀 더 빠르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구글 크롬 같은 경우에는 설정이 좀 복잡해서 설정할 게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 구글고는 설정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직관적이라서 조절할 게 몇 개 안 돼요.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형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도 간단한 검색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크롬을 이용하지 마시고요. 구글고를 이용을 하시면 훨씬 빠른 검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구글고도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 정도만 해주셔도 느려진 여러분의 예전 스마트폰을 훨씬 빠르게 만들고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는 시간도 어느 정도는 느려줄 수가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이 아니고 1, 2년 이상 된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본인 사용 환경에 맞는 설정 값을 이용을 하셔서 속도나 배터리 사용 시간에서 좀 더 새 폰처럼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